일단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매치인데 제가 어제도 이 경기가 런던 글로벌 게임이다. 다행히도 그 경기가 10.5 기준으로는 언더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게임들이 대부분 오바 게임이 많기는 한데 일단 어제는 선발 투수 모두 다 양팀 다 머나야 정도면은 매치에서는 낼만한 선발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역시 랑엘 수아레즈 정도면 훌륭하죠 당연히. 그랬는데 사실 초반에는 언더 흐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랑엘 수아레즈가 오히려 실점을 하고 시작한 경기였는데 필라델피아가 아마 4회인가 5회인가 그때 매치 상대로 그냥 아주 개폭격을 했습니다. 머나이한테 아마 6점인가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필라델피아가 빅이닝을 뽑아내면서 그러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했고요. 경기가 아마 2대7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제는 비교적 선발 투수가 괜찮아가지고 제가 언더를 본 거였는데 내일은 이렇게 일단은 타이완 워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선발진 중에 유일하게 지금 좀 못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올 시즌 방어율도 5.73에다가 최근 경기들 6이닝 6실점, 5이닝 4실점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4.2이닝 3실점도 2이닝 대비 많은 실점이었다고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그냥 아예 선발 노릇을 못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타이완 워커가. 옛날에 이제 워커가 매치 소속이기도 했는데 그때는 진짜 매치의 유일신 느낌도 났어. 그랬는데 이제는 필라델피아 선발 중에 가장 못 믿을 만한 친구라는 거고, 그리고 호세 퀸타나, 저는 늘 퀸타나를 리스펙해요.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쯤 그때 이제 화싹 소속의 퀸타나 덕분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이득도 있고 했었는데, 그만큼 퀸타나는 이제 좀 과거의 영광이 있는 선수고 한동안 잊혀졌다가 이제 한 재작년부터 부활을 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작년까지만 해도 3점대로 좋았는데 올 시즌에 지금 5.17, 특히나 최근 경기들에서 5이닝 4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4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닝 대비 실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내일 양팀 다 이런 것들도 볼만하죠. 어제도 비슷했는데 양팀 다 모두 다 이렇게 빠다가 내일은 좀 잘 치는 날에 속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선발이 많이 만만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만 이런 거는 조금 거슬리긴 해요. 양팀 선발 모두 다 타이완 워커나 퀸타나나 각각 상대 팀들한테는 퀸타나는 237, 워커는 223 정도로 상대팀을 상당히 잘 상대한 편이긴 했다. 그나마 이게 약간 걸림돌인데, 근데 저는 일단 오바 쪽 생각해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최근 10경기 중에 언더가 9번이라는 소리고 매치가 6번이 언더거든요. 그래서 언더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건 있는데, 어제도 사실 랑엘 수아레즈 대 머나이 경기가 9점까지 날 거랑 예상 못했거든. 그거보다 좀 적게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났고, 어제보다도 이 정도 선발 왁구라면은 저는 오바 보는 거 괜찮아 보여요. 그다음 텍사스 대 샌프란시스코, 이게 이볼디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리앱 등판에서 조금 리앱 등판을 제대로 안 치러가지고 약간 부진했었는데 부상당하고 이제 3이닝 2실점을 했는데, 그 다음 등판 직전 디트로이트한테 5.2이닝 2실점 3진 7개 잡으면서 우리가 아는 이볼디의 모습을 조금 보여줬거든요.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이닝도 더 먹어주고 그래야지 이제 텍사스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볼디가 직전 경기에선 상당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런 것들 일단 두드러지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인 키튼 윈, 이 친구도 지금 부상자 명단에서 갓 돌아오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제 부상자 명단 가기 전에는 3경기 동안 0.2이닝 5실점, 3.2이닝 7실점, 4이닝 5실점 이렇게 못해가지고 시즌 방어율도 6.17이고 못해가지고 부상자 명단 갔다 왔는데, 마지막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에서 3.2이닝 동안 1실점, 3진 6개 이렇게 잡으면서 그래도 조금 보여주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볼디는 이제 딱 메이저리그 복귀해가지고 볼인다운 모습을 한번 보여준 거고, 키튼 윈은 아직 그거는 아니긴 합니다. 뭐 작년에도 딱히 뭐 엄청 그 믿을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었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빠듯한 거로는 텍사스는 너무 안 좋아. 지금 최근 샌프란시스코와의 시리즈에서 5안타에 그치면서 여전히 적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 내일도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못 치는 텍사스다. 안 그래도 올 시즌 실망스러운데 더 못 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는 요즘에 조금 빠따를 치면서 이렇게 빠따도 많이 폼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러긴 한데 일단 키튼 윈이 가장 리스크라고 볼만할 것 같아요. 이볼디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고. 그냥 저는 좀 드는 생각이, 텍사스는 요즘에 빠따를 너무 못 믿겠어. 그래갖고 키튼 윈 상대로도 그렇게 막 폭격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볼디는 샌프란시스코 빠따를 조금 막아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볼디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통산 이볼디가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는 45타석에 2할 정도로 피안타율 같은 것들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뭐 장타율 같은 게 조금 기대 장타율 같은 게 높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봐줄 만한 정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볼게요. 다음 경기 이제 워싱턴 대 애틀랜타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워싱턴은 요즘에 애틀랜타는 진짜 마탱이가 제대로 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맥켄지 고어 애틀랜타 상대 전적도 좋고 뭐 직전 경기 빠그라지긴 했지만은 다소간에 좀 실투들이 많았다.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애틀랜타는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면은 양팀 선발 투수 와꾸가 다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죠. 갑작스럽게 거의 뭐 마이너리그 투수들의 매치예요. 전부 다 양팀의 유망주라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얘네 둘의 좀 마이너리그 그 유망주 레벨에서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일단 뭐 헤르츠 같은 친구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좌완 투수인데 구속 조금 나오고 체인지업이나 커터 이런 거 쓴다. 최근 마이너리그 경기들에서는 뭐 5경기 동안 이닝 대비 뭐 그냥 방어를 그냥 평범하고 삼진이라든지 볼넷이 조금 많아 보이는 그런 것들만 있는 와중이고 이 왈드랩 같은 애는 애틀랜타가 꽤나 애지중지하는 투수예요. AJ 쇼버 다음으로 애틀랜타 유망주 랭킹 2위 그런 친구인데 일단 가지고 있는 공이 무시무시합니다. 포심 96말 찍히고 그리고 타이밍을 조지는 이제 스플리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뭐 영상으로만 봤지만은 조화로운 구종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 그래가지고 최근 마이너리그 8경기에서 이렇게 2이닝 평균적으로 6이닝 먹어주고 방어율이라든지 삼진 개수 피홈런도 1피홈런밖에 없었어요. 8경기 동안 48이닝 동안. 이거는 나는 애틀랜타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9.5를 준 거는 양팀 다 이렇게 마이너리그 투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 애틀랜타 생각하면은 과연 얘까지 두드러 팰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워싱턴도 사실 그렇게 막 잘 치지는 않은 편이고 어제는 조금 쳤지만은 요즘에 애틀랜타 조금 못 쳐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애틀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자 제러드 존스랑 베일리 오버. 제러드 존스가 조금 부진하다가 그 전에 막 6이닝 3실점씩 계속 해주다가 4.1이닝 7실점으로 방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다저스 전에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름을 한 번 더 알렸는데 여전히 요즘에 조금 그 이제 볼넷이 많아진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긴 하는데 그래도 제러드 존스의 가치는 여전히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베일리 오버 얘는 시즌 첫 경기를 제대로 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6, 7경기 정도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회복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또 4경기 동안 4이닝 5실점, 5이닝 2실점, 5이닝 6실점,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약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 투수의 현재 분위기 차이 그런 것들은 피츠버그가 조금 나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생각은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빠따적으로도 최근 피츠버그 2할 4푼 사기 치고 있습니다. 10경기 동안. 반면에 미네소타는 최근에 또 5연패 빠지면서 2안타, 6안타, 10안타, 8안타, 6안타 이렇게 치면서 최근 10경기 중에 두 자릿수 그 안타 경기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얘네는 2할 7리 이렇게 치고 있어가지고 빠따 그리고 뭐 그러니까 투타 양면에서 분위기 자체는 피츠버그가 낫습니다. 이런 지경이어서 나는 이거 피츠버그가 역배 받았으면 그냥 한번 볼만도 한 것 같아. 선발 투수도 물론 제러드 존스가 올 시즌 루키 투수이기 때문에 보여준 게 많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선발을 한 12번 정도 소화한 이런 사이즈에서는 그래도 베일리 오버보다는 나빠 보이진 않네요. 작년에 피츠버그가 워낙에 선발들이 없어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제러드 존스 정도면은 괜찮은 선수가 나온 셈이죠.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 경기인데 자 타릭 스코발이 나오죠. 제가 저번에 한번 타릭 스코발이 그때 한번 좀 당했었습니다. 켄자한테 5이닝 사실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난 그래도 이거 스쿠발이 아무리 한 경기 털린 거라지만은 조금 더 믿어봐야 된다. 올 시즌에 제가 경기를 볼 때는 진짜 공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2경기 정도 지켜봤더니 피츠버그한테 7이닝 무실점, 텍사스한테 6이닝 2실점 이렇게 경기를 또 잘했습니다. 그런 편이어가지고 저는 일단 타릭 스쿠발은 한 경기 그냥 털린 거 해프닝에 그친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여전히 훌륭한 투수다. 이렇게 접근하고 싶고요. 지금 또 시즌 방어를 다시 1.97로 1점대로 내려왔고 반대로 이제 브라이스 윌슨 이 친구는 이게 무난하게 잘 막아주다가 요즘 들어 실점이 좀 많아졌어요. 그 가지고 있는 싱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고평가를 받으면서 싱커나 커터 같은 것들이 고평가를 받으면서 땜방 선발인데도 상당히 잘해줬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일단 이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15경기 동안 53이닝이니까 평균적으로 이닝 소화는 많이 부족한 편이고 최근 경기들에서 4이닝 2실점, 4.2이닝 2실점, 5.1이닝 2실점, 4이닝 4실점, 5.2이닝 3실점 물론 엄청 막 튀게 큰 실점을 한 건 아닌데 이닝 소화도 줄어들었고 이닝 대비 실점도 꽤나 있었다. 그런 부분도 보면은 일단은 선발 투수 상으로는 브라이스 윌슨보다 확연하게 스쿠바르 쪽에 우세를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양팀의 빠따 분위기 차이가 너무 심각하긴 하다. 최근 들어서 디트로이트가 5경기 동안 4안타, 6안타, 2안타, 2안타, 5안타 이렇게 너무 못 쳐가지고 타율이 1할 2푼 4리에요. 이런 지경이면 일단은 디트로이트는 브라이스 윌슨이 요즘 실점이 많긴 하지만은 디트로이트가 아무리 스쿠발이 나온다 하더라도 믿기는 조금 빡세긴 해요.
뭐 브라이스 윌슨은 얘는 요즘에 조금 오락가락 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러키가 디트로이트와 시리즈에서 지금 16안타 10안타 이렇게 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선발 차이는 디트에 쏠리는데 빠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하나 이제 조금 스쿠발한테 그나마 조금 봐줄만한 거라면은 이런 거 하나 얘기하면 하죠. 타릭 스쿠발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득점 지원을 많이 받는다. 타릭 스쿠발의 그 9이닝당 득점 지원이 6.78점으로 전체 3등이에요. 총 55득점을 지원을 받으면서 디트로이트가 졸라게 못 치는데 그래도 스쿠발 경기는 득점 지원을 잘해준다. 이거 하나는 조금 걸리더라고요. 요즘에 윌슨도 좀 오락가락하니까. 그래서 이런 지표를 믿으시는 분들, 지표를 믿으시는 분들은 오바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암만 지표가 스쿠발 경기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손전이 운이다. 다른 경기 존나 못 치고 스쿠발 경기만 지원 잘해주는 거는 그거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언더 가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로 이 경기는 언더고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나 오바 생각했거든. 근데 그러자니 디트로이트가 진짜 너무 못 치는 거야. 그래도 어제 정도면은 KC 마일즈랑 페라타 경기는 오바 볼만 했어요. 어제는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오바를 찌른 건데 이거는 진짜 어느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디트로이트 쪽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심지어 디트로이트를 보는데도 디트로이트 빠따 때문에 가늠이 안 돼요. 이 경기는 그만큼 스쿠발은 참 잘하는데 디트로이트 친구들이 과연 이날도 특별히 스쿠발만 이렇게 좀 대접을 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브라이스 윌슨도 못하진 않아. 자, 다음 경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분명 이제 한 2주 전쯤? 그때까지만 해도 이마나가가 리그 최고의 이제 선발 투수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최근 두 경기 동안 4.1이닝 7실점, 4.1이닝 5실점으로 배신을 했다. 물론 두 경기 모두 다 약간 실책 같은 것도 겹치고 이마나가가 엄밀히 따지면 운이 조금 없긴 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두 경기 연속으로 이렇게 이마나가의 피안타들이 전부 다 몰리는 공들이었다. 실투가 좀 장타로 연결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약간 운이 좀 안 따랐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4이닝 7실점 막 차이 4.1이닝 5실점 이런 게 연속되면은 이러면은 당분간 이마나가를 조금 지켜봐야죠. 오늘 경기는 이마나가 믿고 컵스 사이드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프랭키 몬타스 이 친구도 올 시즌 그냥 우직하게 잘 해줘요. 지금 방울 4.00이고 직전 경기 콜로라도한테 쿠어스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줬다. 1피안타 경기였었죠. 그만큼 몬타스도 직전 경기 때 매우 좋은 경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몬타스가 엄청 돋보이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괜찮게 해주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신시내티 요즘에 사실 빠따빠른 아니야. 신시내티가 최근 3경기 동안 9안타, 5안타, 6안타 그 전에 원정 시리즈 동안 5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쳐주면서 얘네들이 슬슬 빠따 힘을 받는 것 같다. 얘네들 젊은 팀이니만큼 탄력을 받으면 미친듯이 치고 나간다 이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7연승 중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원정에 있었다가 CCAD 홈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상당한 빠따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홈에서 빠따빠를 받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선발 투수들의 힘도 그렇고 신시내티가 잘 이기고 있습니다. 요상하게도 그런 지경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한 번 더 신시승을 보고 싶어요. 선발 투수도 이마나가가 여태 보여준 건 많지만은 저점들도 많이 좀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몬타스도 이마나가가 글쎄 아주 고점만 아니라면은 괜찮게 해줄 거는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신시승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마나가 상대로 어느 정도는 신시가 친다는 거거든. 그 정도면 저는 오바도 볼만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 왁구만 봐도 솔직히 말해서 오바를 가야 되는 경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트레버 로저스가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최근 4경기 동안 5이닝 무실점, 3.2이닝 4실점, 5.1이닝 실점, 6이닝 4실점 생각보다 아주 오바 보증수표까지는 아니에요. 시즌 방울 5.68에다가 주요 구종들이 전부 다 피안타율이 3할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실점을 막 푸근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카라스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엽이 형님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투수인데 지금 얼마 전에 리앱에서 돌아와가지고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돌아왔던 경기에서 워싱턴한테 4이닝 5실점을 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갔다 와서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일단은 카라스코도 썩 좋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발 왁구대로 오바를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제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클리블랜드 사이드가 배당을 1.7을 받았으면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발은 카라스코나 로저스나 평균적으로는 못할 거라고 좀 내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 팀의 빠다 생각하면 얘네들 둘 다 요즘에 상당히 마탱이가 같다. 그나마 근데 클리블랜드는 제가 예전에도 득점권 타율, 득점권 OPS 이런 거 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전부 다 최상단의 위치에 있다. 그만큼
득점권 상황에서 뽑아낸 능력만큼은 클리블랜드가 확실하다. 뭐 조세호 같은 얘기들도 하고 이러면서 깔아주는 뭐 네일러라든지 뭐 스티븐 칸도 이제 복귀했다고 했었고 여러 가지로 클리블랜드가 저는 조금 더 나은 선택지처럼 보이네요. 배당도 그렇고 저는 클블 쪽을 한번 좋게 보고 오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이게 템파베이의 라테는 진짜 불쌍한 것 같아. 작년에는 템파베이가 이맘때쯤에 공수 양면에서 전부 다 1등 차지할 정도로 좋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잭 라텔 작년에 선발이 많이 빠져가지고 땜빵으로 선발에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괜찮게 했고 올 시즌도 3.56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근데 얘가 이제 보여주는 실력 대비 승운이 너무 없고요. 특히 이제 바빕 이 공이 이제 좀 그지 같은데 떨어지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빕이 지금 전체 세 번째로 안 좋은 상태예요. 이 정도로 불운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이다. 근데 이 와중에도 방어율이 3.56이면은 저는 꽤나 훌륭한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상대는 이제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다른 거 말할 거 없고 얘는 이제 좀 요즘에 또 잘합니다. 9위도 살아나고 있고 작년 전반기 때는 7.3으로 졸라 못하다가 후반기 때 돌아와가지고 졸라 잘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조금 이어가다가 좀 쳐맞다가 이어가다가 쳐맞다가 이랬었는데 이제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와가지고 최근 4경기 동안 23.2이닝 2.66 삼진 28개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조금 볼넷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이었는데 최근 2경기는 2경기 동안 볼넷 하나밖에 없었다. 12.2이닝 동안 이런 것들 보면은 선발 투수가 아무리 라텔이 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전혀 운이 따르는 라텔한테도 밀릴 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발 투수 차이도 그래도 볼티가 낫다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상대 팀에 대한 전적 같은 것들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39타석이 2 정도로 괜찮았다. 장타도 얼마 안 맞았었고 그리고 라텔 58타석이 298 정도로 피안 살도 높고 장타율도 꽤나 높고 그나마 볼넷은 안 듭니다만은 라텔이 썩 좋을 게 없습니다.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보면은 더구나 내일은 이렇게 볼티모어가 불펜 소모도 앞서고 이런 빠따도 기분도 많이 났습니다. 우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 때 볼티는 평소보다도 잘 치는 편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가지고 여러 지표들이 볼티 쪽으로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볼티모어가 배당도 1.6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 원정이긴 하지만은 저는 볼티 사이드에다가 한번 언더 같은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싹 때 보스턴은 패스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렉센 이 새끼 원래는 좀 우습게 접근해야 되는 투수인데 요즘에 플렉센이 최근 2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 또 오락가락을 많이 합니다. 얘가 올 시즌에 롤러코스터를 엄청 타고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저점이었다가 갑자기 살아났다가 한 2-3경기 살아났다가 또 졸라 못해. 그러다가 또 최근 2경기는 또 잘해.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래갖고 플렉센을 믿고 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스턴 선발이 잭 켈리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체이스 앤더슨 같은 애들이 조금 긴 이닝을 맡아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보스턴이 지금 최근에 화싹한테 2경기 연속 패배를 하면서 6안타 5안타 빠따의 부진 때문에 패배를 했고 선발도 좀 시달릴 편이었었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한번 쉬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요. 예를 들어 뭐 보스턴이 하우크 나오고 이런 날에는 보스턴을 가야 되는데 이런 날에는 보스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제가 그냥 어제 보스턴에 당해서가 아니라 이런 날은 저는 피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다음 캔자 대 이제 시애틀 경기. 자, 레이건스랑 컵인데 저는 시애틀의 컵이 원정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올 시즌도 방어율 홈에서는 2.72, 원정에서 5.35로 시즌 방어율이 4.05니까 지난 시즌 이맘때에 비해서도 상당히 아쉬운 와중이다. 재작년에 3.20, 작년 3.35, 올 시즌 4.05니까 3년차 시즌에 다소간의 부진한 모습의 컵이에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시애틀의 여러 선발 투수들 로건 길버트 비롯해가지고 컵이 브라이스 밀러 이런 애들 전부 다 그 스플리터를 연마를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근데 커비는 스플리터의 힘이 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포심이나 싱커가 이런 페스티벌 계열들이 잘 통하는 중이지 그 스플리터의 역량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캔자스시티가 스플리터 대응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얘기도 했었고 마땅히 내일 커비가 스플리터를 막 구사해가지고 위기 탈출을 노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편이고 레이거스도 사실은 엄청 믿을만 하진 않아. 그래도 최근 4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그 전에 한 번씩 막 1.2이닝 실실점 당하고 6.1이닝 실실점 당하고 이렇게 거하게 얻어맞을 때가 있긴 했는데요. 그럴 때 아니면은 가끔 그러는 거고 그래도 보통은 괜찮아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애틀 선발들은 약간은 홈발이 있다. 이것도 얘기도 할 만하고요. 어제는 제가 그 시애틀의 선발이 그 루이스 카스티오였잖아요. 카스티오가 10경기째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시애틀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캔자스시티가 막 7점 차로 1회에 7점 차 내주고 뒤집은 경기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한들 카스티오처럼 꾸준하게 잘해주는 애는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경기마저 캔자가 잡았습니다.
더구나 내일은 그래도 레이건스 정도면 커비한테 앞서 나갔으면 앞서 나갔지 밀리는 선발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 팀의 빠따 차이도 꽤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런 경기는 켄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켄자의 빠따 상태 같은 거 보면은 오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네요. 다음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코로라도 대결인데, 자, 안드레 팔란테랑 타이 블라크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코로라도가 이렇게 역배값이 클만한 경기가 싶어. 자, 안드레 팔란테 보면은 땅볼 유도비율이 70%고, 그래갖고 이런 뭐 콜로라도 같은 그런 뭐 쿠어스에서는 좀 맞을 염려가 덜하다 이런 얘기도 저번에 했었는데요. 근데 안드레 팔란테가 얘가 볼넷이 굉장히 많은 선수거든요. 마이너리그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옛날에 불펜으로 뛸 때도 볼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얘가 얼마 전에도 휴스턴한테도 3볼넷 경기, 그 전에도 신시내티한테도 3볼넷 경기, 이렇게 그냥 일단은 볼넷 같은 걸로도 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뭐 땅볼 유도비율이 좋기 때문에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바로 직전 휴스턴전에서 3이닝 6실점 이렇게 했어가지고 이런 친구가 나오는데, 물론 콜로라도가 물바다긴 하지만은 원정에서 물바다긴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역배를 받을 정도가 쉽기는 하더라고요. 타이 블라크 얼마 전에 신시내티한테 뭐 5이닝 하실점 당한 적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클리블랜드한테 7이닝 2실점, 필라델피아한테 6.2이닝 2실점, 뭐 한 번 못했었고 샌프한테는 3이닝 6실점, 텍사스한테도 5이닝 2실점,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블라크가 작년에도 후반기 때 위기 상황에 나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랬었고 꽤나 이제 사람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적어놓은 것처럼 롱릴리프나 대체 선발로 나올 때도 꽤나 좋은 모습 보여줬었다. 가진 공 같은 게 훌륭한 건 아닌데 그 제구력도 괜찮고, 나는 그래서 이 경기 이게 왜 콜로라도가 2.3까지 받는지 잘 모르겠어. 세인트루이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골슈나 아레나도나 슬슬 살아날 거다 이렇게만 했지 정작 못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한창 빠따가 잘 나갈 때보다 요즘에는 기복도 많이 심한 편이기도 하고, 나는 이거 그냥 콜로라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일 콜로라도가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타이 블라크가 통산 세인트루이스 현재 로스터 애들한테 4할 6푼 1리 정도로 개쳐맞았다. 이거는 누구한테 맞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아레나한테 아주 그냥 킬러였네요. 근데 문제는 놀란 아레나도 골슈, 통산 타이 블라크를 잘 공략했던 두 명이 올 시즌에는 전혀 우리가 알던 아레나도랑 골슈가 아니라는 거거든. 이게 좀 문제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별로 보잘것없고, 여태 타이 블라크 상대를 잘했던 탑2 얘네들이 올 시즌에 썩 좋지가 않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콜로라도 사이드 한번 역배 같은 거 바라보고 싶네요. 콜로라도 일반생이나 프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휴지선이랑 천사 이렇게인데, 패트릭 산도발이 요즘에 잘하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투수예요. 좋아하는 땅볼 투수이기도 하고, 뭐 이닝 같은 거 꽤나 먹어주고 그런 친구인데, 그 지난 2년 동안 올 시즌 포함해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좀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볼넷도 조금 많고, 올 시즌 특히 좀 그 피홈런도 좀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마음에 약간 안 드는데, 최근 두 경기 양키스한테 6이닝 2실점, 샌디에고한테 6이닝 2실점. 특히 샌디에고가 이것도 원정에서 잘 치는 샌디에고였거든. 그런 애들한테 너무나도 잘해주다 보니까 요즘에 산도발은 확실히 조금 믿을만한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원래도 저는 천사에서는 그래도 좀 좋게 보는 투수이기도 했었고, 사실 오타니 다음 가는 선발이라고 봤는데 올 시즌은 타일러 앤더슨이 있으니까 산도발이 이번에도 그래도 팀에 2선발 정도는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자, 근데 벌랜더 사실 제가 맨날 의심만 많이 해요. 근데 의심만 하는데 어쩔 땐 잘하고 어쩔 때는 조금 뭐 아쉽고 이런데, 그냥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 토미존 수술을 받고 와가지고 2022년인가? 그때 이제 바로 사이영을 탔었죠. 근데 그 다음에 3.19, 지난 시즌에는 삼진도 많이 줄어들고 이닝 대비 삼진이 많이 급감을 했었고, 볼넷도 많아졌습니다. 피홈런도 많아지고 그런 양상이었는데, 올 시즌에 벌써 52이닝 동안 피홈런 11방이거든요. 볼넷도 17개. 여러가지 벌랜더가 이런 비율 스탯상으로는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볼만은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나는 벌랜더 조금 의심이 있기는 해. 그러기에는 여기도 지금 천사가 빠따가 개판입니다. 천사 빠따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 1할 6푼 5리, 1할 6푼 5리. 최근 15경기로 넓혀도 1할 8푼 9리에요. 한 번도 두 자릿수 안타를 친 적이 없다.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그냥 아무리 벌랜더가 의심스러워도 켄자 빠따가 천사 빠따가 너무 못 친다. 이거를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도발 같은 경우도 통산 휴스턴 애들한테는 96타석 동안 310 정도로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장타율도 꽤나 높고, 벌랜더는 뭐 244라고 하는데 볼넷 비율이라든지 장타, 기대 장타율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호전되는 모양새네요. 벌렌더는요. 저는 휴스턴 쪽을 보는데 내일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휴스턴이 좌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저는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더 보는 거는 일단은 천사는 많이 못 칠 것 같고, 휴스턴 내일은 이런 거라면은 조금 못 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산도발한테 상대 전적은 좋았지만 요즘의 산도발 조금 달라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언더, 최근 양팀 다 8.5 기준으로는 천사가 7번, 휴스턴은 8번이나 언더가 많았다고 하네요. 다음 오클랜드 대 토론토 경기, 일단은 선발 왔고 보면 도망가야죠. 도망가겠습니다. 뭐 그냥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미치 스펜스는 그래도 사실 얘가 많은 이닝을 먹는 건 아니지만은 얘한테 맡겨줬을 때는 괜찮게 해줍니다. 얼마 전에도 6이닝 4실점, 그 전에 5.1이닝 무실점, 3이닝 2실점, 4.2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맡은 바 임무는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보우덴 프란시스, 이 친구는 전혀 지금 쓸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시즌 방을 9.00.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나마 조금 좋아가지고 올려 쓴 건데 최근에 이제 좀 올렸을 때는 3.1이닝 4실점으로 되게 안 맞았었고, 이 경기는 피해가는 게 답이라고 봐요.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어제는 뭐 토론토가 그 거스먼이 되게 잘했습니다. 거스먼의 장점 중에 하나, 스플리터가, 오클랜드는 스플리터 대처가 안 좋은 팀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거스먼이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얘기들 하긴 했는데, 내일 선발 투수 사이즈가 이러면은 갈만하지가 않네요. 내일 뭐 오클랜드가 평소보다는 좀 잘 친다고 하네요. 그런 건 있는데 저는 딱히 이 경기는 가져가고 싶진 않습니다. 다음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 자, 내일 샌디에고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친구죠. 어쨌든 얘도 지금 두 번째, 메이저리그 두 번째 등판이다. 애리조나 내일 뭐 토미 헨리일지 아니면 스캇 매튜가 오프너로 나올지 애매한 상태예요. 근데 아마 스캇 매튜가 오프너로 나와도 긴 이닝을 먹지는 않을 거고, 애리조나가 과연 내일 불펜 데이냐 아니면 오프너 이후에 토미 헨리로 길게 가져가냐, 이 싸움인데, 그래도 여태 보여준 거 보면은 마주르는 물론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썩 좋지는 않았는데 더블A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가진 공 자체도 아주 뭐 형편없지는 않다. 바로 직전 경기 그때 조금 그래도 마주르가 잘했거든요. 뜬금없이 천사를 상대로 6이닝 2실점 2피안타 경기, 데뷔전 치고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볼넷이 조금 많긴 했는데 아무래도 천사 바다가 너무 못 치던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자, 근데 반면 이제 내일 스캇 매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작년에는 그 애리조나의 이제 좀 핵심 로테이션 불펜 중에 하나였지만은 올 시즌은 조금 부진한 상태이고, 스캇 매튜 오프너는 딱히 별로 볼 건 없고요. 토미 헨리. 자, 토미 헨리 여기 좀 스탯 적어놨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6경기 동안 31.2이닝 3.41, 괜찮은 수준이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볼넷이 21개나 됐다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샌디에고가 제가 여러 차례 얘네들이 홈에서는 별로 못 치는데 원정에서는 존나 잘 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근데 갑자기 직전 시리즈 천사 원정에서 6안타 7안타 8안타밖에 못 치더니, 왜냐면 그 전에 캔자시티 원정이랑 그 마이애미 원정 같은 데 가가지고 두 자릿수 안타를 빵빵 쳤단 말이야. 그래갖고 시즌 원정 타율이 2할 9푼 7리까지 갔거든요. 지금은 2.899. 근데 원래 그때 홈에서는 2할 3푼이 안 됐어요. 최근에 근데 샌디에고가 홈에서 그 10안타, 14안타, 14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지금 홈 타율이 2할 3푼 5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샌디에고가 원정에서만 잘 치는 팀이 아니라 홈에서도 본인들의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애리조나는 최근 4경기 동안 9안타, 9안타, 8안타, 5안타 이렇게밖에 못 쳐주고 있어가지고 내일 물론 선발상으로는 양팀 다 그냥 그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빠따 차이가 그래도 샌디에고가 믿을만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나네요. 내일 모두 양팀 다 그렇게 뭐 잘 칠 거라고 내다보이지는 않기는 한데 지표상으로나 그런 것도 보면은 샌디에고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샌디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키스 대 다저스 경기인데 되게 재밌을 만한 매치입니다. 루이스 힐, 여기 왼쪽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최근 7경기 동안 이닝도 많이 먹고 방울 0.60에다가 삼진 50개, 볼넷 15개, 2피 홈런, 이런 식이고, 지금 뭐 게리 콜이 뭐 이 친구의 멘토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게리 콜이 부상으로 빠지니까 새로운 게리 콜이 나타난 그런 급이에요. 그 정도로 루이스 힐이 잘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 있는 바빕, 운적인 요소조차 잘 따르고 있다. 리그 전체 바빕 1등, 운 1등이 루이스 힐이랍니다. 네이버 글래스노도 지금 좋습니다. 그냥 글래스노 이렇거든요. 지금 여러가지 이런 제가 빨간색이 되게 좋은 거라고 했는데 피칭 런 밸류, 말 그대로 투구 내용상으로는 전체 상위 1%에 해당한다, 뭐 이런 친구예요. 그나마 이제 볼넷 같은 것들이 약간 아쉽고 그러긴 한데 상대를 조져놓는 면에서는 아주 최고다. 그냥 단적으로 타일러 글래스노는 주요 구종들이 포심이나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올 시즌 타일러 글래스노의 포심이 플러스 13입니다. 포심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꼽히는 중이거든요.
피안 타율이나 뭐 다 훌륭하고 그냥 보시다시피 타일러 글래스노의 4가지 구종 모두 다 피안 타율이 2할이 안 됩니다. 포심 1할 8푼 5리, 슬라이더 1할 9푼 2리, 커브 1할 1푼 8리, 싱커 091 뭐 이런 상태여가지고 사실 글래스노가 가끔 헤맬 때도 있긴 하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래스노우는 통상 또 양키스 애들한테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면은 글래스노우가 양키스 애들한테 113타석 동안 194 정도로 상대를 아주 잘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루이스는 상대를 얼마 안 해가지고 없는 거고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양 팀의 시리즈가 되게 재밌긴 하잖아요. 어제는 다저스가 조금 심각해 팼는데 나는 내일은 한번 언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 선수들의 대결이면은 글래스노우가 최근 들어서는 상대팀 투수랑 서로 막 7이닝 먹으면서 막 비등비등한 투수전 많이 해줬었잖아요. 네, 저는 투수전 한번 기대해보고 언더에다가 근데 사실 투수전에 글래스노가 많이 좀 피해자가 됐었거든요. 저는 한번 양키스 한번 바라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난 다저스보다 양키스를 좋아해.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되게 어려운 경기네요. 자, 보스턴 대 댈러스. 제가 지난번에도 이 경기는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인다 그랬었어요. 1차전에. 다행히도 그 경기가 200점도 안 나는 그런 경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직전 경기 보면은 조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직전 경기 박스 스코어거든요. 댈러스가 이날 돈치치는 꽤 잘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못 받쳐주는 그런 경기였는데 댈러스가 야투 시도라든지 뭐 3점이나 전부 다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보니까 그 댈러스가 이날 한 경기에서 패스를 209번밖에 못했대요. 2013년 이후로 댈러스 기록으로 최저라고 하는데 패스를 209번밖에 못 돌렸다는 거는 그야말로 볼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았었고 이런 친구들의 댈러스 친구들의 위치 선호도 별로였었다. 자, 댈러스 같은 팀은 물론 이제 돈치치나 어빙의 공격력도 있지만은 돈치치로 파생되는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빅맨과의 투맨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킥아웃 패스로 코너 3점 노리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날 또 댈러스가 코너 3점 슛이 3명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시도수 자체가. 그 정도로 보스턴이 댈러스 수비를 상당히 잘했다. 돈치치의 여러가지 공격 루트를 좀 차단하는 그런 수비를 해냈다 뭐 이런 건데 그야말로 댈러스의 공격이 되게 안 풀린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슛들도 그냥 결국에는 볼도 안 돌고 그러다 보니까 똥슛만 나왔는데 특히 이렇게 데릭 존스 주니어 같은 애들은 너무 못했었고 돈치치는 그나마 했습니다만은 어빙도 똥 밟았었죠. 어빙이 지금 보스턴 상대로만 막 11연패인가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고 반대로 보스턴은 이날 딱히 뭐 테이텀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보스턴은 골고루 잘했다. 특히나 돌아온 포르징기스 댈러스에 복수를 해야 되는 포르징기스가 엄청난 경기를 했습니다. 20분만 뛰고도 점수도 많이 뽑고 참 대단했었습니다. 블락도 3개나 찍고 이러면서. 그리고 댈러스도 이날 엄밀히 말하면은 야투율이 엄청 튄 건 아니었었어요. 이게 보스턴이 막 상대를 엄청 조져놨을 때 그럴 때 보면은 3점 슛이 40%가 넘는다든지 야투율이 55%가 넘는다든지 막 그런 경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스턴도 본인들의 역량을 오롯이 펼친 경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거는 댈러스가 수비를 잘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저번이랑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경기 내용을 봤더니 보스턴의 그 돈치치 묶기 전략 말 그대로 돈치치가 너만 슛 쏴라 이 전략은 제대로 주요를 했고 돈치치가 다른 애들을 살려놓는 그런 것들은 엄청 잘 막았거든요. 보스턴이 그런 것들 보니까 보스턴이 야투만 정상적으로 아주 안 터지는 수준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잡아나갈 것 같다. 게임은 오늘도 한번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 경기가 양팀이 뭐 이런 야투율에도 200점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난번 오늘 이제 기준점이 214점이니까 지난번 경기랑 대비하고 한 18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댈러스 물론 약초가 많이 심각하긴 했는데 18점 정도면은 이거보다 조금 잘 터져도 언더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저는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예측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제가 오늘도 이탈리아 유니폼 입고 왔거든요. 지난 유로 우승국인 이탈리아가 오늘 경기가 있는데 내일 눈에 들어온 건 이탈리아가 1.5군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보스니아는 지금 뭐 전적도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잉글랜드 거의 뭐 1.5군한테도 두드러 맞고 그냥 최근에 보스니아는 이렇거든요. 이번 유로에서도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활약했던 제코라든지 피아니치 이런 애들도 없고 그나마 좀 뭐 라데 크르니치라든지 아스날에서 뛰다가 아탈란타로 이적한 수비수 있거든요. 이름 까먹었네. 몇 명 그냥 우리가 알아볼 만한 이름이 있긴 한데 로마의 뭐 타이로비치 같은 이제 유망주들 이런 애들이 터져줘야지 미래가 있고요. 그냥 당장은 이래요. 보스니아의 갈 길은 좀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과연 이탈리아가 보스니아를 왜냐면 터키랑도 0대0으로 비겼거든요. 이 경기도 사실 이탈리아가 골대 한번 그 세트피스에서 골대 하나 맞춘 거 말고는 결정적인 찬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찬스는 그리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막 이탈리아가 물론 보스니아와 이런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나쁘진 않아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이탈리아가 많이 이기긴 했거든요. 근데 이길 때도 엄청 큰 점수 차로 팬 것도 아니야. 비교적 전적들이 거의 다 최근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나는 그냥 이거 이탈리아가 이제 지난번 터키와 같은 준주전이나 주전들을 섞는다고 하더라도 햄머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어차피 이탈리아 일반세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고요. 마헨도 특히 1마엔 맛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가능성도 엄밀히 따지면은 막 엄청 막 개꿀 그 배당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햄무 정도가 좀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로바키아 대 웨일즈인데, 자, 슬로바키아는 칼조나 감독인가 하여튼 나폴리에서 겸업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슬로바키아가 유로 예선을 되게 잘 치렀어요. 포르투갈이 단독으로 앞서 나가는 조에서 10전 전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룩셈, 아이슬란드, 앞서 말한 보스니아, 이런 4팀 정도가 경합을 할 만한 조였는데 여기서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치고 나갔다. 여러가지로 슬로바키아는 굉장히 잘 치렀었고, 이제 한 세대 전에 비하면은 뭐랄까 함식 같은 애들도 없고요. 전방 자원들도 그 전에 비해서 조금 부실합니다. 옛날에 뭐 스토크 같은 애들도 없고, 전방 자원이 조금 부실하고, 그나마 중원도 나이 든 선수는 많긴 하지만 여전히 봐줄만하다. 슈크리니아르 같은 애들 여전히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슬로바키아가 이번 예선이라든지 그동안 과정들이 사실은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오늘 상대 웨일즈잖아요. 웨일즈도 이번 대회 좀 아쉽긴 했었어요. 이렇게 터키랑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가 2등으로 빠지면서 웨일즈는 조금 사실 여기서 2등 정도는 경쟁을 해볼만 했는데 터키한테 확연하게 밀린 양상이었었고요. 지브롤터가 웨일즈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지브롤터 최근 A매치에서 그냥 이랬었거든요. 그냥 뭐 거의 한 13, 4연패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른 팀도 아니고 웨일즈가 깨줬다. 뭐 어디 리투아니아나 뭐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이런 애들도 아니고 웨일즈가 지브롤터의 이런 무패행진을 깨준 거예요. 그야말로 웨일즈가 전반전에는 멤버도 엄청 구렸습니다. 저도 얘네들이 이제 유로 탈락했으니까 그냥 실험 좀 해보려나 보다 이랬는데, 후반전에는 뭐 키퍼모아라든지 그 다니엘 제임스 이런 애들 막 다 투입했단 말이야. 브랜넌 존스 이런 애들. 근데도 웨일즈가 포문을 못 열었어요. 그냥 다 슈팅들도 막히거나 옆으로 뜨거나 다 형편없었고, 그냥 웨일즈가 엄청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슬로바키아의 우세를 점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웨일즈도 얘네가 제대로 나오면은 수비진 같은 거 튼튼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슬로바키아의 체급이 지금보다 조금 낮을 때 웨일즈가 잘하긴 했었거든요. 나는 지금은 그냥 고배당 가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근데 고배당 중에서도 나는 엄밀히 따지면 슬로바키아의 우세를 점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슬로바키아가 유로를 앞두고 멤버를 약간 좀 가볍게 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웨일즈 역시 유로 못 나갔고 주전들을 풀 투입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번 슬로바키아 햄무 혹은 무승부 이런 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몬테네그로 대 조지아인데요. 이번에 몬테네그로 되게 못했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일단 헝가리, 세르비아 뭐 이런 조에서 사실 만만한 조입니다. 다른 조에 비하면. 원래는 몬테네그로가 이게 대진운 같은 게 안 받쳐주면은 조 2위 진출도 노리기 어려운 팀인데, 헝가리랑 세르비아가 1, 2위 다투는 조면은 몬테네그로는 나름대로 할만한 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테판 요베티치라든지 사비치 이런 친구들의 시대도 지났고, 원래 막 이제 유고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나라잖아요. 막 세르비아라든지 크로아티아, 막 여기에는 그래도 재능들이 하나씩은 박혀 있단 말이야. 심지어 북마케도니아 이런 팀도 북마케도니아 같은 데에도 엘마스라든지 이런 재능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몬테네그로는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조지아, 이번에 조지아가 무려 플레이오프에서 그리스를 잡고 그 전에 룩셈부르크도 잡고 이러면서, 조지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크바라치엘리아 선수 있고, 이게 제가 조지아 맨날 얘기할 때마다 이제 구소련 막 1960년대 70년대 소련이 엄청 잘 나갈 때 조지아 출신의 축구 재능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소련 국가대표팀에. 어쨌든 이 조지아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축구 재능들이 상당히 잘 나오는 나라입니다. 좀 이제 알만한 이름은 옛날에 밀란에서 뛰었던 카카베르 칼라제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나마 요즘에는 유명한 선수는 크바라치엘리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서 활약했던 바쿠 같은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조지아도 제가 맨날 뭐 이런 건 전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조지아가 재능이 많이 나오는 건 알았는데, 얘네들이 뭔가 이룬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유로 대회 본선에 진출을 했다. 그야말로 조지아 축구 역사상 가장 이제 좀 고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몬테네그로는 뭐 아직 보스니아만큼 망하진 않았지만은 얘네들도 경쟁력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본다. 근데 오늘 그루지아가 이제 원정이잖아요. 이게 조금 걱정입니다. 조지아가 아무리 현재 폼으로 봤을 때는 몬테네그로보다는 낫다. 하지만 얘네들 역시도 그 유로 대회를 앞두고 조금 라인업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뭐 이런 요소들은 사실 저희가 경기를 앞두고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현재 양 팀의 이런 전력 같은 것만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조지아가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지아가 프렌 받았으면은 프렌은 갈만한데 생각보다 배당이 별로더라고. 이럴 거면은 무승부라든지 조지아 일반승 찔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아가 뭐 프렌이었다, 한 점 차로 이기는 거다 그랬으면은 그냥 조지아 갈만도 한데, 조지아가 프렌이라 가지고 무승부라든지 조지아 일반승 세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이거는 몬테네그로라는 조지아 사이드를 좀 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프랑스 대 캐나다인데, 자, 프랑스도 이날 룩셈부르크와의 경기 보면은 사실 막 오롯이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는 얼마 전에 네덜란드랑 경기를 했는데, 네덜란드가 힘을 많이 뺐는데도 캐나다는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사실 공격력 원툴이다. 지금은 캐나다가 원래도 좀 젊은 팀이기도 하고 좀 빠른 축구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한다, 강한 압박 걸고 이러는데, 사실 네덜란드가 조금 뭐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캐나다의 빈틈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바 같은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난하게 그냥 프랑스는 좀 정직한 마인값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랑 에콰도르 경기가 있는데, 얘네들 남미에서 지금 에콰도르가 꽤나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아르헨티나는 월드 챔피언에다가 그런 건 맞는데, 이게 에콰도르가 요즘에 좀 잘 비빕니다. 그리고 역대 양팀 간의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아르헨티나가 많이 이기긴 이겼는데, 이길 때도 최근에는 좀 빡빡하게 이기는 모양새가 많았어요. 이게 에콰도르가 얼마 전에 제가 또 이탈리아랑 경기를 해가지고 경기를 또 봤는데, 사실 좀 라인업상으로는 조금 힘을 뺀 것 같기도 해. 뭐 다소간에 매끄럽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에콰도르도 뭐 근데 사실 홈빨이 많이 있긴 해. 원정에서는 약간 좀 처지는 면이 있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르헨티나한테 한번 졌었고 이탈리아한테 한번 졌었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기가 남미 예선도 아니고 그냥 친선전이어가지고 양 팀 다 조금 힘을 뺄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